일본 고전 조선이 명제상 오리대감 이원익 제1편. 그는 1547년에 태어나 1634년 향년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547년 정민년 10월 당대의 명신인 이준경은 상서로운 자색 기운이 조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라를 떠 바칠 인재가 탄생했다며 크게 기뻐했다. 당시 한양 유동 천달방 근처에서 태어난 아기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의 서울 동숭동 서울대학병원이 있는 자리다. 21년이 지난 후 1568년 무진년 청년이 된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준경은 급히 대궐에 들어가 임금인 선조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장차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아이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왕을 보필할 재주를 가진 자는 앞으로도 쉽게 얻기 힘들 것이니 속히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였다. 왕은 강화도 인삼 5근을 내려주며 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영의정이 이렇게 나서서 서두르는 걸 보니 선조는 아주 대단한 청년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한편 임금이 하사한 인삼을 먹고 쾌차한 그 청년의 선조가 조정으로 불렀다. 이때 선조는 재위 2년차인 초보왕 시절이었다. 선조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급실망하였다. 키는 137cm이고 얼굴도 볼품이 없었다. 선조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크 저런 내가 인삼 5근만 낭비했구먼 하며 말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24년의 세월이 흘러 선조 제위 26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원익의 나이는 45세였다. 이제 어엿한 조정의 대신이 되어 있던 이원익은 임진왜란을 수습하려고 밤잠을 해치고 앞장서서 동분서주하는 이원익의 모습을 보고 선조는 감탄을 하였다. 24년 전 당시 영의정인 이준경이 볼품없는 청년을 강력히 청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참으로 나라를 떠 바칠 재주를 가졌구나 하고 말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오리대감인 이원익이다. 87년의 생애 중 70년 가까운 세월을 공직생활로 보냈으며 40여 년을 재상으로 근무하였으며 선조, 광해군, 인조 때까지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특히 청렴결백한 삶으로 임금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이원익이 수도인 한양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민심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이다. 이원익은 1569년 22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문관들도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출중한 실력을 발휘하여 매번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보통 통역은 역관들이 하고 있으므로 문관들은 그닥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원익은 오히려 전문 통역관들보다 월등히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중국 명나라의 사신들이 자주 오고 가고 하였는데 명나라 사신왈 아니 저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오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원익이 황해도 도사로 근무하던 중 율곡 이이의 눈에 띄었다. 당시 도사라는 직책은 종호품으로서 지금의 서기관 정도의 벼슬이다. 황해도 관찰사였던 율곡 이이는 이원익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군적 정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그의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고 가명의 중요 업무를 맡겼으며 중앙에 복귀해서도 적극 그를 추천했다. 그 이후 이원익은 안주 목사로 부임하여 명성을 날렸다. 당시 안주는 관서지방의 군사유 충제이지만 극심한 가뭄과 재해를 겪으며 모두가 부임하기를 꺼려하였던 고을이었다. 그러나 이원익은 부임하자마자 구율곡식을 나눠주고 군정을 개혁했으며 백성들에게 부여된 자벽을 감면해줬으며 뽕나무를 심어 누에치기를 권장하여 농가의 부대 수입을 늘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이원익의 공덕을 기려 관서지역의 백성들은 뽕나무를 가르켜 이공의 뽕나무라고 불렀다. 평안도 안주에서의 명성은 앞으로 재상으로서 발탁되는데 큰 디딤목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경이 전에 안주를 다스릴 때에 관서지방의 민심을 많이 얻었기에 아직도 그곳 백성들이 경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경은 먼저 평안도로 가서 민심을 수습하라. 지금 적군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남쪽 여러 고을이 함락되었으니 적이 만일 한양 가까이 온다면 나는 관서로 파천해야 할 것이다. 경은 이러한 뜻을 명심하고 대처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25년 4월 28일 1592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원익은 평안도 관찰사로서 전쟁지휘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전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시행했으며 쉼없이 장병들을 호출해 전장으로 내보내기도 했으며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각종 전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여 전마 80피를 빼앗는 공을 올리기도 한다. 선조도 평안감사 이원익의 사람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니 내 지난날 우리나라에는 오직 이원익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하니 아들과 사위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여 그의 노고에 보답도록 하겠다고 어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원익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유임된다. 이원익 말고는 전쟁이 발발한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사관은 선조실록에 이렇게 기술했다.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이원익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말이다. 이후 선조는 남도 지방의 전쟁 상황이 위급하여 남도를 총지휘하는 도제찰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님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평안도는 나라의 근본고시를 하는 지역으로 이원익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어서 백성들과 매우 친숙해져 있고 나라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일을 시행할 때 쉽게 할 수 있다며 이원익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이원익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던 것이다. 그러던 중 선조 28년 6월 1일 이때 이원익의 나이는 48세였다. 이원익은 우의정에 제수되고 사계도의 도제찰사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사계의 도는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를 말한다. 단순히 민정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남쪽으로 내려간 이원익은 최우선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때 한양 조정의 신하들은 걱정이 되어 이원익은 남쪽의 왜군과 싸우라고 내려보냈는데 싸우지는 않고 백성들의 흉흉한 민심만 안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조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원익의 눈에는 오직 백성들의 안위와 민심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원익은 이순신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냈다. 이순신을 의심하는 선조에게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순신이 조정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게 되자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원익은 이순신을 변호해줬고 원균은 공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이순신에 대한 모함을 많이 한다. 원균의 공이 이순신보다 나을 수는 없다. 원균은 초기에 많이 패했으나 이순신은 패하지 않고 공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원균의 탐욕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다투는 시초가 되었다고 선조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한양으로 압송되자 이원익은 선조에게 만일 이순신이 죄를 받으면 대사가 끝장날 것입니다라고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원익이 남부전선의 군유를 확립하고 민심을 안정시키자 선조는 또다시 그를 조정으로 불러 평안도로 파견하고자 했다. 그러자 비상대책기구인 비변사에서는 이견을 내놓았다. 하삼도의 인심이 어수선하여 이원익이 내려와 그나마 안정시켰는데 지금 그곳을 버리고 다시 평안도로 간다면 하삼도의 민심이 또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곳 지방은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동 이남은 버려진 땅이 되므로 명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을 구원하고자 온다고 하더라도 형세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며 계속 이원익이 남방을 관할하도록 주장을 하였다. 또한 사원부에서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제 만약 그를 한양에 머무르게 하여 내려가지 않는다면 민심이 의지할 데가 없어져 백성들이 흩어질 생각을 품을 것이고 적이 오기도 전에 민심이 먼저 흔들릴 것이니 남방천리는 장차 싸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늘날 이원익은 청백리의 표상으로만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내공은 업무 수행 능력, 1인자와의 관계 설정 방법, 아랫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하였으며 그는 언제나 현장으로 뛰어가 확인하는 현장주의자였으며 백성과 고락을 함께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인물이었다. 진정한 이 나라의 경영자였던 것이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 임진왜란 당시 이원익은 홍길동처럼 동분서주하며 일당백으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